네, CES 열리고 있는 마지막 날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순달람 한종묵 애널리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종묵 애널리스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심히 달려온 여정이 이제 거의 막을 내릴 때가 되어 갑니다. CES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고 오늘 현지 시각으로 8일이니까요. 마지막 날인데요. 직접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일단 좀 들어볼까요? 네, 소감 말해야죠. 네,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CS 현장에 남아있는 라스베가스를 달리는 남자 라달람 한주목입니다. 네. 네네. 라달라님. 라달람입니다. 네. 네. 라스베가스에 첫 입성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CES 2023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뒤편으로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없네요. 네. 네, 여기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이제 관람객들과 이제 취재원들이 다 이제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못 봤던 곳들을 좀 여유 있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며칠간은 정말 사람 구경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CES 전시관의 총 크기를 말씀드리자면 축구장 26개를 다 합해야 할 정도로 거대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언어가 한국어였지 않나 싶은데요. CES 터줏대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돋보였지만은 K벤처기업들의 약진도 돋보였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한국 업체들 중에서 버추얼 휴먼, 증강현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지대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업로드되는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나달람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들 또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한종묵 애널리스트 대표 부캐가 순달람이잖아요. 순위를 달리는 남자. 그렇죠.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여기서도 순위를 좀 매겨볼까요? 이번 CES 보시면서 이런 거 좀 특징적이었다, 눈에 띄었다, 이건 꼭 봐야 할 것 같다, 강조하고 싶은 순위 1위와 2위를 좀 짚고 넘어가죠. 네네. 매끄럽네요. 네. 네. 순위 1위를 꼽자면은 우선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힌 테마가 바로 모빌리티, 그리고 2위가 메타버스였지 않나 싶은데 이 중에서도 1위 모빌리티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동차 사용 경험을 소유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ES의 다른 말은 라스베가스 오토쇼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에도 CES 자동차 업체들이 좀 콘셉트카를 많이 내놓았지만요. 다만 올해는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소비자 가전 업체들의 러시도 이어졌었습니다. 소비자 가전에서 자동차 쪽으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업체를 꼽자면 일본의 소니가 있을 텐데요. 소니는 혼다와 협력해서 만든 아피라라는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의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겼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IP와 본인들의 VR 기술을 그 해답으로 보는 듯 싶습니다. 또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빅테크들의 또 다른 전장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애플의 카플레이와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워낙 강력해가지고 두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오기 위한 그 주도권 경쟁이 한창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출사표를 이번에 던졌고요. 한국에서는 삼성과 LG전자가 자체적인 스마트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그 대열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운전 경험 극대화를 위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간의 합종 영역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각자의 강력한 소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과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쟁과 또 동맹이 주식시장에도 큰 이슈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또 흩어지게 될지 앞으로 주식시장 보는 입장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위로 꼽은 메타버스도 좀 짚어볼까요? 네네네. CES 주관사인 CTA에서는 메타버스가 또 다른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한 가지 기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작년 말에 인공지능 연구회사인 오픈 AI에서 만든 챗봇이 있죠. 바로 챗 GPT라는 것인데 이 챗 GPT에 대한 내용이 이곳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었습니다. 이에 연장해서 올해에는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훨씬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를 만끽하기 위한 주요 기기로는 AR과 VR이 올해 더 특히 많이 부각됐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많이 본 물건이 있으면 VR 기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메타버스는 메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듯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호평을 받았던 게 소니의 VR이었는데 2월에 신제품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애플도 VR 기기를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애플의 경쟁 업체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분위기를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플이 VR을 내놓는다면 도입률 자체가 올라가서 산업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도 크게 하지만 한편 경계하는 눈치도 당연히 강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 한 해를 관통하면서 VR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입니다. 네, 그 안에서 애플의 역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모빌리티,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공통으로 언급된 게 소니라는 것도 눈에 띄네요. 자, 이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건 좀 볼만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원래 CES라는 행사가 사람들에게 꿈과 미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좀 무대였지만요. 아무래도 최근에 매크로 환경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때보다는 올해 행사가 좀 더 현실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기술은 확실히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쇼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4G 때와 비교해서 확실한 변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5G 인프라 구축과 사람들의 사용률 상승이 빨리 발생할 명분이 적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점은 바로 스마트 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바로 익히들어 알고 계실 개념인데요. 대체 언제쯤 우리 거실에 있을까 싶은 게 바로 IoT, 즉 상호 인터넷인데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범용 스마트홈 플랫폼인 매터가 마침내 출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시리, 삼성전자의 스마트 띵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가전들이 와이파이로 함께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로봇 청소기를 애플의 아이폰으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가전에서 경쟁력이 원래 있는 한국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조금 치고 나갈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년간 개념으로만 말로만 들어왔던 IoT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앞으로 또 관심 갖고 가전업체들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열심히 달려준 순달람 한종목 애널리스트, 라달람 한종목 애널리스트와의 현지 연결은 오늘까지입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맞네. 자, 저희 라스베이거스 현지 연결해서 CES 분위기 어떤지 지난주부터 쭉 전달해드렸는데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또 관련한 섹터별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저희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글로벌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